안녕하세요, 덕도 이사님. 대표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로보로드라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보로드라는 창업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호라고 합니다. 로보로드는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초기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로 파손을 능동적으로 복구하는 방어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총 네 가지 정도의 기술 분야를 동시에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측, 그다음에 복구 소재, 그리고 복구를 하는 로봇 이송체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 모빌리티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완성하게 된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AI, PMS, 그다음에 로보틱스,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을 직접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스택 구조를 좀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그래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풀스택 구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4년도에 로보로드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동 창업자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모으고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 AI를 이용한 탐측 분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탐측 분야는 너무나도 접근성이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고도화되면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척 속도가 워낙 빨라서 따라잡는 속도도 워낙 빨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시장은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난이도가 낮다는 판단도 했었고, 그리고 이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빨개져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해서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도로 복구 쪽의 분야는 물론 AI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관리라든가 탐측을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험의 문제, 파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 시장에 어떤 솔루션을 내놓더라도 문제 해결까지는 도달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어 체계 또는 복구 체계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프로젝트 확장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런 도로 파손을 복구하는 소재, 그러니까 아스팔트겠죠. 아스팔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복구를 자동화한다거나 로보틱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사실을 알게 돼서 복구 소재까지 그러니까 로보틱스 프렌들리 머터리얼을 우리가 좀 찾거나 개발해야 되겠다는 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제 뭐 케미컬까지 이렇게 약간 풀스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던 거고요. 창립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굉장히 뚜렷한 성장 궤도를 그리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풀스택을 전체를 다루는 경쟁사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차별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계시는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어떤 뭐 장비를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 창업 기업들이 사실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뭐 혹자들은 뭐 특허를 등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방어 벽을 뭐 구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방어 어떤 체계 이런 또 방어 벽으로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제일 먼저 구축한다 하더라도 후발주자가 캐치업 할 거라고는 저희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하는 이런 접근 방식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계를 카피한다거나 방식을 카피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이런 어떤 후발 국가들이 잘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도 사실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방어 체계를 누구보다 빨리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어떤 중국 기업이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뭐 1년 후에 반값에 내놓는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굳이 이거를 계속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회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장비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가 나타나고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비록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1년 반 동안 제가 창업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기술이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연하게 대응할 겁니다. 만약에 더 싼 제품, 더 좋은 제품이면 저희는 뭐 그거를 취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저희가 그걸 사다가 더 좋게 가공을 하고 더 싸게 공급하고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이런 비즈니스 이런 모양을 빨리 갖추려고 저희 노력할 겁니다. 대신 어쨌든 세상에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이런 능동적인 방어 체계, 능동적인 복구 체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구 방식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은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 유지가 안 된다면 능동적으로 변화해서 싸게 사다 쓰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저희 단계적 목표입니다. 기술이나 특허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이게 풀스택 구조와도 좀 일관된 맞습니다. 결이라고. 저희가 뭐 똑같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레미안이 더 좋고 자기가 더 좋게 평가를 받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은 포트홀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제일 빠르게 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트래피콘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PBB가 개발이 되고 모듈이 확장이 되면 도로 복구 작업도 현재는 최소한 5명의 수작업 인력 그리고 뭐 삽, 뭐 전동 공구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 뭐 트럭들이 한 2대, 석 대 정도 이동을 하는 이런 작업이 아닌 저희 로보 모빌리티 한 2대나 석 대가 플릿으로 이동을 하면 사람이 내리지 않고서도 안전차량이 안전차량 역할을 하고 복구 차량은 복구 차량 역할을 하고 트래피콘을 설치하고 다시 수거하는 차량은 그 역할만 해서 수작업 인력들이 위험하게 도로에 나오지 않고도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차량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차량 없이도 사실은 이런 도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로 상태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고가의 센서들 많이 갖춘 그러니까 뭐 비전 센서라든지 진동 센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거의 5억 원대의 그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차량들이 실제로 뭐 1000km면 1000km 구간 뭐 이런 구간들을 일일이 다 모든 레인 바이 레인을 다 스캐닝을 하면서 도로의 상태를 측정을 하거든요. 도로의 상태라고 하는 건 도로가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도로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 연한이 남아 있는지 복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센서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평가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없애는 게 사실은 좀 목표여서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뭐 위성을 이용한 이런 기술들 그리고 이런 광 케이블망을 사용을 하는 기술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하셨잖아요. 구상하신 거를 사람을 모아서 구현하고 추진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그 진척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투자하고 국책 그러니까 국가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지원 사업을 차근차근히 준비했던 이유는 이 스텝을 맞춰가며 저희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저희가 게으름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만 맞추고 그 단계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저희가 성장 과정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 단계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투자 유치는 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투자 유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뭐 뛰어남, 뭐 계획성이 있고 이런 전략적으로 뛰어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맞춰놓은 이런 시간표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이 1년이면 예비 창업 1년 맞추려고 하고
초기 창업 1년이면 초기 창업 1년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그 단계 어떤 마일스톤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단계에 맞는 가장 힘든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 정부 프로그램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도 있고 뭐 비판도 뭐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들 좀 쟁취해 가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의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열심히 그냥 모범생처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성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인력에 관한 건데요. 이제 일단 공동 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초기에 저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참여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체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건 사실은 뭐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이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 제가 최대한으로 보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잘 만들어 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규모가 아직은 한 9명 정도, 10명 정도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고민이라든가 문제가 생긴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그건 사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해서 이분들께도 충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까 경쟁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거를 확장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기업은 좀 따라오기 힘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보로드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좀 따라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맞는 말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창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대신 뭐 자본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최대한 뭐 최선의 결정하고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건 창업 기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사실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지금 처음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위기 순간, 가장 좀 막막했던 순간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언제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가장 막막했던 순간은 저희가 시드 투자 라운드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답답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증명되는 순간들이 이제 외국에서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완전히 틀리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 좀 투자 라운드도 좀 박차를 가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거 투자가 뭐 있고 없건 간에는 뭐 자금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드 투자를 못 받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인정을 못 받으면 어쨌든 시장은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드 투자가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금액, 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는 사실은 좀 되게 위기였거든요. 투자자도 없는데 시장이 열릴 거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위기가 좀 있었죠. 성장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이 사실은 다른 어떤 뭐 IoT라든지 또는 뭐 AI 기반의 산업들 또는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 폭발력도 사실은 좀 적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제일 기피하고 저희의 또 주된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끝 위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정부이기 때문에 돈도 사실은 잘 쓰려 하지 않고 돈을 쓸 때도 사실은 제약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실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 B2C 사업도 잘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어서 사실은 좀 힘든 분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희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물을 좀 여러 개 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제 우물을 파다가 먼저 우물이 나오면 그 물 먼저 마시는 이런 좀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탐측 쪽하고 이제 로봇은 저희가 지금 다 완성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좀 활발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상품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반 기술은 저희는 다 지금 다 갖췄습니다. 탐측 기술, 복구 기술, 그리고 저희가 재료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벤치마크 수준의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비슷한 재료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그 기술 요소들 한꺼번에 응축을 시켜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무인 자율주행까지 붙여볼 수 있는 이런 차량까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기술의 완성도를 떠나서 기술 요소의 준비 상태를 봤을 때는 한 4분의 3 정도는 저희가 준비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4분의 4가 완성이 되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7년 말까지를 저희가 지금 마일스톤을 보고 있습니다. 재료와 관련해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신소재를 처음, 그러니까 이진우 이사와 저와 처음에 둘이 만나서 도로 복구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각자 스케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도로 복구 로봇을 도로 복구 차량을 한번 그려서 만나보자. 둘이 따로 이제 만나서 했던 둘이 차가 똑같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는 이 도로 복구 소재 자체가 지금 현재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스팔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로 복구 차량 아니, 로봇을 뭐 어떤 자동화 장비를 설계를 하면 이런 아스팔트 그 유제를 녹이는 뭐 큰 뭐 드럼통이 있어야 되고 가스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갈 쇠석을 넣는 컨테이너도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섞는 이런 뭐 레미콘 같은 이런 기반 이런 메커니즘 그리고 걔를 이 도로 파손까지 이송하는 뭐 컨베이어 벨트 넣고 다지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들고 마지막에는 롤러까지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모든 장비들을 다 때려 넣으면 한 10톤 이상의 거대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걸 보고 굉장히 좌절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봇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만들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우리 조금 개념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재료부터 한번 찾아보자고 역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더니 덴마크에서 한 회사가 딱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 로봇 프렌들리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실은 도로 포장 재료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그 도로 위에 있는 노면의 그 페인팅이었습니다. 도로 페인트인데 도로 아스팔트만큼 견고하고 단단하고 근데 금방 접착이 되고 이런 재료인데 이분들도 이렇게만 쓰면 너무 아깝다 해서 아마 도로 포장재로 아마 사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충분히 강도가 나오고 아스팔트보다 더 성능이 좋고 시공성도 좋고 일단은 뭐 아스팔트 같은 끈적임이 없고 이런 상온에서 약간 어떤 라면 부스러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손으로 만져도 끈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실제로 로봇으로 작업을 해도 로봇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재료가 있어서 저희가 올컨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역으로 저희가 재료부터 역설계로 들어가서 이제 그 로봇을 설계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재료를 개발하려고 한 이유는 사실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수급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빠르게 팁스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료를 좀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물성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렇게 어려운 재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반 재료가 좋은 걸 쓰면 쉽게 좀 재현이 가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대신 똑같은 성능을 내려고 하면 똑같은 재료를 써야 되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똑같은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그러면 자체 개발하는 이런 어떤 이익이 좀 최대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슷한 재료로도 만들고 아니면 반대로 좀 싸게 만드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팔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이 역청 소재를 가지고 역청 소재하고 그다음에 순환골재라고 그래서 이미 사용된 아스팔트 소재를 재활용하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이런 혼합물들을 섞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벤치마크 하고 있는 그 제품하고 시공성은 굉장히 비슷하고 강도도 비슷한 제품을 이미 1차로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현재 저쪽에 저희가 이 제품이 약간 불만인 건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과정의 그 가공성을 좀 높이려고 저희가 지금 2차 지금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2027년까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인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요처에서 실증을 하려고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가서 들이밀면 현실적인 공격을 좀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자동화가 된다고?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동화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새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신소재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재 자체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들을 계속 던지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냐?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냐? 이거 정말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느냐?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대응을 이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사실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업 선배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에서 창업에 관심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저는 나이가 많거든요. 첫 창업이고 저도 이제 창업 이제 꼬마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어리면 무조건 빠르게 창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젊은이들 저보다 젊으면 다 젊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음 기회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안 되면 그때 취직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그냥 대기업에 가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한번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젊음을 불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늙음을 불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서울대 기술지주라는 이런 좋은 창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 활용하시고 한번 100% 한번 쏟아 부어 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키워주시는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모르긴 몰라도 저희 로브로보다는 더 좋은 기업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